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293화 이터널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입니다. 네, 영화 이터널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기로 해서 영화 개봉에 되게 많이 밀려서 우리가 하게 됐네요. 근데 하게 된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극장 개봉 후 45일 후면은 디즈니 플러스에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한 12월 며칠이면 다시 못 보신 분들도 뭐 디플로 이터널스 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쩌면 꽤나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해서 어쨌든 뒤늦게나마 골라봤고요. 네. 근데 뒷불 구독자가 많이 빠지고 있다네요. 초반부터. 그럴 그때까지 것 같긴 선전하게 기대해야지 뭐. 1년 구독했는데. 근데 볼 거는 좀 있더라고. 초반에는 뭐 볼 거 많더라고요. 자, 일단 이터널스 얘기하기 전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드너치티님이 285화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생활 2편 3편에 각각 500캐시씩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루미나티님, 영화는 안 봤지만 책을 다 읽었으므로 듀운편이네요. 기억나는 대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자면, 자, 레토 아트레이드와 레이디 제시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나옵니다. 레토가 계속 미혼으로 있으면서 다른 대가문들이 우리 가문과 결혼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봉건제지만 처분될 수 없다. 신기하네. 자, 상자는 책에도 84년 영화도 상자였는데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테스트가 상자 안에 넣은 손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라는데 그걸 이미지화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근데 난 이런 걸 이미지화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 자, 2편은 이제 스펙타클의 연속이겠네요. 1편이 지루할 부분만 나왔네요. 좋아하는 듀는 해주셔서 기쁜 마음에 길게 써봅니다. 근데 베르세르크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제 슬슬 현기증 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하시네 여기서. 베르세르크는 내년 미우라 켄타로 1주기 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월인가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나?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이노미님이 듀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전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에 배두나가 수원시청 소속 양궁선수였는데 합동 분향소에서 수원 사투리 쓰는 장면 나옵니다. 아, 우리가 수원 사투리 얘기했었지? 네. 이런 게 있다더라. 나도 아직 그 실체를 직접 접해보진 못했는데 글로 접하니까 좀 감은 안 오더라고. 봉준호 감독 봉텔이라고 부른다죠. 거짓말이 아니라 고진말이라고 하고. 그런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고진말. 제가 수원 토박인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평소에 쓰는 말인데 타 지역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초빙을 해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전문가. 그렇지. 특별히 다른 단어들만 읽어보라고. 수원 토박이 뭐 아니 그게 단어라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그 말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사투리도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라고 하잖아. 서울에서는. 그렇지. 여기 인천이라고 모르는구나. 나도 삼촌이라고 했는데. 어디 안양이시잖아. 난 사방에서 살았잖아. 서울에 살았다가 경기도 살았다가 뭐. 아무튼 삼촌 아니에요? 아니야 삼촌이라고 많이 보통 불렀어요. 삼촌이라고 많이 네, 부르지. 삼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서울 사투리도 우리가 이제 표준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삼촌이라 적는데 삼촌이라고 부르지 보통. 그렇지. 뭐 그런 것들 좀 있거든. 그러니까 오발음을 우로 바꿔서 하는 것들이 서울 사투리에 좀 있는데 뭐 수원도 좀 궁금한데 모르겠네 진짜. 자, 일루미나티님이 그리고 하이큐 288화 카라스노 고교대 시라토리저 학원고교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댓글 읽어주시는 거 듣다 생각났습니다. 별로 표시를 했지만 그냥 읽을게요. 떡을 친다라는 말은 물레방앗간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별인데 왜 그렇게 너무 아니, 확정하고 너무 그러니까 상상력이 너무 어. 물레방앗간에서 뭘 치니? 떡을 치지. 죽방을 칠 수도 있죠. 그렇지.
빵을 치냐 뭐 밥을 치냐 아무튼 나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댓글 뭐야 이 깨달음의 댓글을. 너무 생각도 못했어.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떡을 치다가 거기서 나온 것도 하고 다들 우리 웃겨가지고 뭐라고 했잖아. 뭐야 댓글 갑자기 달아지냐고. 깜짝 놀라. 야 이건 안 될 수가 없었어. 깜짝 놀랐어. 딱 두 글자 달았는데 왜 난리야 그때. 너무 그 찐 반응이 놀랬거든. 그러니까 그 놀란 반응이 느껴졌어. 자, 제이크 아빠님,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년 다니다 말았는데 고1 때 야구부가 창녕기가 아니고 청년기겠지? 청년기 4강 올라가서 동대문에 단체 응원 간 기억이 있네요. 하도 오랜만에 4강 간 거라 정규호생 총출동해서 갔어요. 같은 학교 출신 친형은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보고 졸업했는데 말이요. 청룡기. 창녕기 하니까 되게 멋있다. 그 창룡전 있잖아 소설도. 어쨌든 뜻은 같을 거 아니야. 청이나 창이나 풀을 청자 쓸 거 아니야. 그러네. 아무튼 나는 못 가봤다 얘기했었지. 네. 못 갔어. 더 웃긴 거는 우리 동기들 중에 이제 그 응원부가 또 있었단 말이야. 네. 정말 그 예전 무한도전에 하는 그런 진짜 비슷한 거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내 생각에 갔나 못 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지. 연습만 하고 못 갔다. 뭐 이렇게 그 응원부만 보냈을 수는 있었겠지만 의미는 없었겠지. 이런 걸 하면 평일에 하나요? 그렇죠. 그럼 수업 빠지고 가겠네? 신나겠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말로 바뀌었잖아. 그래요? 바뀌었죠. 되게 오래됐지. 그러니까 그 야구부 학생들도 이제 당연히 주중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시합은 이제 주말에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 그치. 수업에 안 들어오잖아. 그쵸. 안 들어와도 들어- 자잖아. 아니 오전은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어왔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야구부 구장 자체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기가 넘어갔나 봐. 그래서 학교에 막 그 담장 설치하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하더라고. 그렇게 올인을 했는데 4강을 못 가? 4강은 잘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졸업한 다음에 아는 우리 반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한번 현대 선수였나 봐. 선발로 한번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사인 받지. 아니 TV에서 봤다고. TV에서. 그러니까 미리 사인 좀 받지. 그래서 그게 이제 대체 선발이었겠지. 그거 이후로는 뭐 아무것도 못 봤어. 자, 쓸데없는 얘기였죠. 네. 재밌었어요. 로켓탄 간부님이 스포츠만 한 편 들을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요. 슬램덩크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하이큐 편에 남겨주셨네요. 네. 그치 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다 슬램덩크 얘기로 빠지더라고. 우리가 진 게 얼마만이냐. 못할 때지. 네, 그러면은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천원더 파이프라 300회 맞이 설문 진행하고 있으니까 모두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상보다는 좀 많이 참여해 주셨어. 예상이 얼마였는데? 그건 밝히면 안 되지. 그렇지. 작년을 넘어섰다 벌써. 근데 아직 한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 반영이 돼요. 내년에 들으실 거 나 계속 듣기 싫은 것만 할 거야. 골든 카무이 제일 많이 안 들었다 나오는 거 같아. 골든 카무이 계속 할 거야. 이제 세 번 나올 때마다 맨날 해. 이세계물 사면 특집 막 이런 거. 그럴 거야. 다 할 거야. 예. 자, 이터널스 얘기해 봅시다. 네, 이 작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의 세 번째 영화고 감독은 그 노매드랜드의 감독이었던 클로이 자오죠. 그래서 중국에선 상영을 못했다. 이 감독 때문에. 그냥 중국은 싫으면 다 그냥 거부야. 그러니까 역시 나라는 대국인데 사람은 소국이라 중국이죠. 중국 평균치로. 그렇지. 그러면서 개봉도 하는 넷플릭스는 어디서 그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말이야. 지옥도 이미 막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사교가 나온대나 어쩌고 저쩌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 그리고 이 영화는 2021년 11월 3일 한국에서 개봉했고요. 네. 11월 26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291만 명을 찍었습니다. 꽤 많이 많이 봤네요.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 시국 감안을 하면 그래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마동석 덕분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궁금했을 거니까. 나도 사실 궁금했어. 왜냐하면은 마동석이 과연 끝까지 살 것인가, 과연 죽는다면 언제 죽을까. 근데 스포일러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았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난 전혀 못 두고 봤는데. 그러니까 마동석은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외에도 두세 명 정도는 일단 죽는다고 다 알고 보게 된 거야. 진짜? 난 전혀 몰라가지고 누가 죽는지 몰랐거든. 저는 요번에 예고편을 아예 안 보고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싸다고 때리는 장면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극장에서 막 하고 남들은 이미 다 보고 와서 안 웃고. 나 알고 봤는데도 웃기던데 그거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마동석이 제안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항상 주먹 쥐다가 한 번
아니, 손 피고. 그 마동석 전매 특허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 일단 싸다고 치면 애들이 한 방 맞고 이렇게 막 정신 잃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괴물한테도 되는구나. 범죄도시 이런 데서 보던 거를 그쵸. 마블에서 볼 줄은 몰랐잖아 우리가. 그래서 너무 빵 터졌어요 거기서. 재밌는 장면이었고 네. 자, 캐릭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터널스가 10명이에요. 아, 네. 좀 많아. 너무 많아. 일단 많은 거 치고 되게 애들의 능력이 미미하더라고. 그렇지 않아? 아니 이럴 거면 한 명한테 다 몰아주지. 그러니까 이게 엑스맨만도 못하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야. 이름이 이터널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뜯어보면 볼수록 능력이 다른 애들 약간 하이호환 이런 느낌이더라고. 일단 하나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네. 여기 세르 씨, 이게 젠마 찬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죠. 실질적 주인공이죠. 네. 네. 예, 동양 여배우고 네. 그리고 능력은 이제 마법사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물질을 막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질을 그 원래는 무기물을 다른 무기물로 바꾸는 거였는데 능력이 개화하면서 이제 유기물까지 바꾸게 된 거잖아. 그런 거죠. 이제 생명체까지도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좀 멋있는 장면들을 다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버스가 날라오니까 뭐 장미꽃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어. 낙석이 떨어지니까 비둘기로 바꿔버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마술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비둘기 나오고 장미꽃 나오면 마술사죠. 약간 나는 그걸 일부러 표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 배우가 캡틴 마블에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악역으로 나왔었다고. 네. 하는 것 거기서 같더라고요. 죽었겠죠? 그 뭐 저격수 같은 애였는데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애 있잖아. 그 얼굴에 아. 칠하구나. 그럼 나와도 돼. 분장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자 그리고 2대 리더고 네. 여기 나오는 이카리스라고 하는 이제 이터널스 멤버랑 이제 사귀었었던, 뭐 결혼까지 했었죠. 뭐 이미 5,000년 사귀었어. 아유, 징글징글하지. 그렇지. 근데도 왜 떠난지 궁금하대. 이미 시간 개념이 구질구질해. 우리랑 달라. 그래 얘네의 능력은 그거네. 영생이네, 영생. 그렇죠. 얘네는 일단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잖아. 그치. 우리 스포일러 이딴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아니 300만 명이 봤는데 무슨 이제 아무튼 그런 네. 애들이었지. 그러니까 네. 인간을 초월한 존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기체이면서 그냥 뭐 인공 유기체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무한히 살 수 있었던 거야. 굳이 능력을 또 같은 거를 안 쓰고 이렇게 잘 그렇죠.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을 만들어서 몰빵을 하면은 뭔가 위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두세 개씩 주든가. 그래서 그렇다고 또 분배를 되게 잘한 건 아니잖아. 네. 우리 중에 제일 센 건 이카리스야라고 애들이 다 인정하잖아. 네. 뭐 그럴 정도 날라다니고 빔 쏘고 끝이잖아. 그러면 뭐 아무튼 슈퍼맨이지 뭐 그러면. 바로 그 이카리스는 이제 리처드 매든이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왕좌의 게임에서 롭 스타크. 북부의 왕. 그리고 거기서도 죽잖아. 그렇죠. 네. 피해 결혼식. 그렇지. 여기서도 죽는다. 이 양반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슈퍼맨 같은 느낌. 눈에서 빔 나오고 비행도 하고 힘도 세. 근데 나는 더 정확히는 홈랜더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야.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인상도 저거 저거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인상. 난 되게 불쌍해 보였는데 롭 스타크 생각났어.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 지금 10명만 정리해서 안 나왔잖아. 그러게. 대인. 왜 우리 존 스노우 뺐어요? 일부러 나중에 하려고 뺐지. 걔 그냥 단역 같아 보여.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이 이카리스랑 존 스노우랑 너무 닮은 거야. 비슷하게 생겼죠. 되게 비슷하지 느낌이요. 않아? 그래서- 수염 있고 없고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카리스가 누구라고 뭐 이렇게 정확히 머리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날라 파일럿이니 어쩌니 뭐 이런 개소리 하다가 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카리스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네. 너무 닮아서 네. 야 세르시 얘는 정말 남자 취향 확고하다. 5,000년을 사귀었는데 똑같은 애를 또 건져왔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 근데 남자들이 먼저 접근했잖아요. 가만두지 않는 거지. 하지만 그 접근한 애가 한두 명이었진 않을 거야. 엄청 접근했는데 그런 게 그렇게 이런 생긴 애들이다. 남자들의 취향인가 봐. 그렇지. 반대로. 또 그렇게. 사람 취향 쉽게 안 아니 변한다. 일부러 이렇게 닮은 애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 근데 너무 닮았더라고. 내 눈이 또 이제 백인 남자를 다 비슷하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좀 비슷했어요. 심지어 둘 다 왕대 게임에 나왔던 애들이고. 그러게. 형제잖아 어쨌든. 그러네. 그리고 세르시가 동양 쪽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야. 닮은 픽.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트, 이 조그만 그 여자 아이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환상술사. 일루셔니스트. 예. 제일 보잘것없는 능력인 것 같아. 그러게. 실질적인 건 없잖아. 무력이 없어 얘는. 약간 공연 위주죠. 공연.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네. 막 폭죽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로키 하이호한 느낌이잖아.
그렇네. 그리고 이제 환영 같은 것 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아 그러네. 아, 그렇네. 근데 이게 환영이 분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만지면서. 눈속임인 거잖아. 네. 근데 옛날엔 속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 그랬나? 과거에는 우리 중에 누가 이터널스인지 몰랐는데. 아 그러네. 얘가 이제 술집에서도 이제 출입이 자유로운 거는 뭐 어른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손 네. 만지면 갑자기 환상 사라지고. 그 얘가 이제 불만인 거는 영원히 5,000년 동안 그 어린아이 몸으로 살아온 거야. 어린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청소년, 한 중학생 정도로 네, 보이는 네. 것 같은데 근데 불만이 있겠지. 왜냐하면 얘는 이카리스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 이미 뭐 성인이지 머리는. 아이 뭐 그렇죠. 근데 또 그렇잖아. 아니 뭐 말을 해. 그렇잖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명사이즈로 맞나? 아이,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런 애고. 예. 그리고 이제 에이젝 셀마 헤이액 배우가 이제 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힐러죠. 그리고 원래 초대 리더였고. 보통 이런 초인물엔 힐러는 없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찍 가셨나 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 옆에서 다치면 치료만 아니 해야지. 말만 앞서가 저 마거 제 마거하고. 아, 그래서 사제가 공대장 하는 경우는 없거든. 아, 사제가 귀하잖아. 힘들어. 모시려고 하잖아. 그래서 바로 싸한다. 네. 그리고 이제 킨고 이 사람은 이제 탄지 신공 같은 걸 쓰더라고. 손가락으로 막 날려 뭐를 작품 원거리지 같은 거를. 전문이죠. 뭐 기공포 같은 것도 좀 쓰기도 하고. 빔이지 빔. 탄지신공은 손가락으로 튀겨서 날리는 거잖아. 그 정확히 표현할 게 없더라고. 근데 얘는 이제 기를 모아서 날리는. 어. 평소에는 빔 쏘다가 에네르기파를 쏘죠. 이제. 에너지파 좀 모아야 되겠네. 네. 하고 원격까지는 안 나왔어. 뭔가 뭐 잠깐 시간 좀 벌어줘 하더니 막 뭘 모아서 쏘긴 하더라고. 뭐 그런 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도의 발리우드 스타지. 네. 우리가 대대손손. 마블에서 이걸 볼 줄 몰랐다. 진짜. 갑자기 춤을 추는데 재밌었어. 아 이게 전 세계 개봉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다 넣었나 봐. 그래서 4대째 지금 인도 무비스타로 활약 중이잖아. 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인공 유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생식이 불가능한 걸로 보이지.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식 얘기 전혀 안 나오고 맞아요. 지네끼리도 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아니 그리고 출산을 테나랑 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렇지. 테나랑 길가메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뭐 애기도 없었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테나 방금 얘기했던 안젤리나 졸리가 역을 했죠. 졸리 치고 좀 작은 역을 맡은 것 같아. 그치. 스케일이 약간 작긴 했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이터널스 2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성공이다. 멋있는 역이긴 한데. 전사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손으로 무기를 뭐 자꾸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뭐 이런 역할. 근데 되게 큰 무기는 안 만들더라고. 연기할 땐 되게 웃겼을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약간 그리스 신을 모방을 한 게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작품 내에서는 얘네들 때문에 이제 그리스 신이 아마도 탄생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제 아테나인 거잖아. 네. 그래서 A 빼고 나는 스티나야 이러잖아. 스티나. 아테나 같은 경우 방패 들고 이제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여신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것 같아. 약간 그런 식의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지. 네. 그리고 이제 이터널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약간 그 선형, 약간 기하학적 모양이 막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 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막 하얀색이야. 아 그러네. 그리고 약간 이제 정신이 불안정한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엔 치매노인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근데 그게 아니다. 뭐 미리 얘기하면은 이제 뭐 매드 위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기억을 삭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터널스가 한 행성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 행성에 있었던 기억을 삭제한다. 이게 원칙인데 기억이 뭐 다 어떤 갖고 방식으로든 이제 보존이 되니까 얘가 이제 정신 착란을 약간 일으키는 거였어. 뭐 멸망하던 그 별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을 공격하는 뭐 이런 건데 요걸 막는 게 이제 길가메시가 되겠지. 네. 힘이 세니까. 동석이 형이 뭐 거의 그냥 주먹질 싸대기지 뭐 이런 걸로. 여기서 무력 전담반이잖아. 게다가 이제 순정남이잖아. 네. 테나바라기. 게다가 이제 요리도 좀 잘하고. 귀엽고. 파이가 안 도와줬더라. 그 에이젝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파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망연자실해서 네. 손을 툭 떨궜는데 파이가 안 떨어지다가 한 3초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파이가 안 익었어 제대로. 뭔가 그거 줄을 굴러. 보고 되게 뜨거웠겠다 그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맞죠 뜨거운 건데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가마에 맨손을 넣어서 꺼내는 게 나오고. 뭐 초인이니까 뭐 버틴다 뭐 그런 거겠지. 그리고 얘는 잘하면 시간 여행도 할 수 있었어. 왜? 술을 이제 그 옥수수 하나하나 씹어서 만들고. 아 그렇지. 너의 이름은 뭐니 물어보고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생각했었구나. 나도 그거 나올 때 바로.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파스토스 이 사람은 뭐 기계공학 전문가라 표현을 했는데 뭔가를 되게 잘 만들어 막 초능력으로.
그러니까 발명가지 일종의. 그쵸. 과학자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그래서 나중에 싸울 땐 되게 잘 싸우더라.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지. 그쵸? 살았잖아. 지구에 또 남았고. 과학 초인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사용하는 애들 가끔 있잖아. 이렇게 기계로 싸운 애들, 배트맨처럼. 그래서 그런 중간에 막 시대가 농경 시대인가 또 안 돼 있는데 어. 갑자기 무슨 엔진을 만들고 막 이런 증기기관 거 만들고 있잖아요. 있잖아. 뭐 그랬죠. 그리고 동성 반려인이랑 이제 아들을 입양해가지고 살고 있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들이 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야. 나는 옆집 아저씨 포전이신 그런 그러니까 포전인 줄 알았어. 저도 약간 아니, 그랬어, 옆집에 사실은. 아빠랑 아들이 놀고 있는 거 지켜보는 건 줄 나도. 알았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이렇게 행복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가족이었어. 내 가족이야. 나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무튼 그래서 동성 반려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완전히 인간 세계에 동화돼서 살고 있었던 거지. 집은 초능력으로 지키고.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뭐 기지와 요새화 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잖아. 웬만한 거 뚫지도 못하네. 하지만 아내는 이케아 식탁을 쓰고 있었다. 저 그 장면만 예고를 봤던 것 같아요. 왜 봤는지 이케아 모르겠는데. 협찬인가? 그리고 이제 마카리 얘는 이제 스피드스터 굉장히 엄청 빠른 포지션이고 언어 장애인이라서 이제 수화로 농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농인이 맞나? 언어 장애인이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농인이 정치적으로는 더 좋은 말 같아. 덩어리라고만 안 하면 되죠.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상 비정상이 아니잖아. 단지 듣지 못할 뿐이라는 의미로 농인이라고 근데 하고 듣긴 하잖아요, 얘는. 아 그렇지. 못 뭐 이해는 듣지. 되지. 못 듣나? 이렇게 다 해주는 거니까 얘 못 못 듣는 못 거구나. 듣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농인들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자기 부정 목소리랑 없어서, 이런 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는 뭐 목소리가 이제 가끔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지. 연습하면 또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다. 오랜만에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카리스 조금 상대해서 하잖아요. 엄청 빠르니까 뭐 이카리스도 뭐 빔을 어디다 쏠지 모르는 거지. 화려한 액션은 다 가져갔어. 제일 멋있었지. 그 무슨 대륙을 막 가로질러서 지구 찾아오고. 반대편까지 막 가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네. 확실히 이렇게 빠른 어떤 캐릭터 초인이 등장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 퀵실버로 좀 많이 보여줬잖아. 굉장히 느린 화면에서 뭔가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걸 아예 반대로 플래시 같은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는 액션을 만들었죠. 플래시랑은 너무 천지 차이였어요. 연출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루이그. 얘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러.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전투에서는 어.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그치. 혼자 살기 좋은 능력.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숲속에다 마을을 이뤄가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교주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그치. 좀 재밌는 장면들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총을 막 사격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초인들의 싸움이라 생각했을 때는 약간은 이제 미약하게 보인다는 거지. 자, 프로페서 X 하위 호환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하위 호환이야 그럼? 그러니까 인간만 못해. 너무 너프 시켰구먼. 네, 이야기 시작하면 그 아리셴이라고 하는 굉장한 초인 같은 게 있어요. 엄청 거대한. 근데 걔가 이제 창조한 뭐 데비안츠라고 하는 게 뭐 인류를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터너스라고 하는 존재를 지구에 파견한다 그런 설명이 나와요. 정확히는 셀레스티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레스티얼은 뭐 신적 존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의 종족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행성 이상의 크기. 그 얘네들은 목적이 있지. 뭐 가오갤 시리즈에 나온 에고도 셀레스티얼이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행성에다가 자식들을 이제 만드는 거지. 뭐 계속 그런 방식으로 번식하고 있는 진짜 신적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아. 아주 강력한. 그래서 다들 만나는데 다들 초면이야. 그래서 뭐 이때 처음으로 세르시랑 이카리스가 첫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진 곳은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제 데비안츠 등장한 것들하고 싸우면서 아까 말한 그 약간 부족한 능력들을 가지고 되게 잘 싸우죠. 이미 나타날 때부터 문명이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그 차이가 너무 심각하잖아. 약간 스타트랙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가 딱 상륙한데 가보면은 되게 허접한 데만 맨날 가잖아. 그래서 뭔가 이제 전달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 물질도 만드니까 세르시가 이제 칼 하나 주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약간 유물처럼 이제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초인적인 능력을 제외하고서도 그 문명의 격차로 네. 인류를 약간 이끈다는 게 초반부에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여주지. 네. 그래서
앞부분 굉장히 지루합니다. 나는 좀 그랬어. 오랜만에 극장에서 약간 졸립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 중간 부분이 오히려 더 졸렸는데. 그러니까 중간까지 굉장히 졸립다라는 느낌으로 좀 갔어. 물론 졸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나른한 느낌이 있더라고. 맞아 나른했어. 진짜 되게. 슈퍼히어로 영화치고 초반부가 너무 나른해. 나는 그냥 역사물 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진 않았고 그래 사고의 전환. 이런 게 신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왔어요. 나는 화면이 되게 예쁘다 그 생각하면서 봤어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는데 요거를 되게 차근차근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이해시키는 굉장히 좋은 연출을 생각을 해. 근데 뭔가 화끈한 걸 기대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런던 씬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그렇고 런던 씬 나온 다음부터도 또 하염없이 또 하얀 곡선을 그려요. 약간 그런 점들이 있어. 그래서 후반부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거는 아래 이렇게 좀 다져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언맨 기대하고 보면 좀 실망할 수 있다. 여태까지 마블에 이렇게 여러 명이 한 번에 등장하는 영화들은 되게 신나게 싸우잖아요. 그치. 야 10명이나 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신날까 하고 봤는데 약간 문명 찍듯이.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죽는 사람도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거 뭐냐면 지네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다 처음 보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얘랑 뭐 사귀고 얘랑 뭐 친했는데 지금 밥 먹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거든. 누구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거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애들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캐릭터에 좀 동화되고 좀 끌리게 만드는 거겠지. 그렇죠. 그 배경은 바뀌어서 이제 현대예요. 런던이고 세르시는 런던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남자친구 데인 얘가 바로 이제 존 스노우죠. 얘랑 막 사귀면서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데비안치가 나오고 그렇지. 데비안치는 이제 거의 무슨 뭐 생명체 모습이긴 한데 일반적인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지. 단어를 내뱉긴 하더라고. 뭐 이머전스.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약간 이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 변종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 데비안치를 다 척살을 했어. 500년 전에 다 척살했다고 그래서 했었지. 지구상에 데비안치는 없어. 인류의 위협이 되는 존재를 다 사라지게 만든 거야. 이게 저게 나오는 것부터 이상 현상인 거지. 그렇죠. 근데 얘가 굉장히 세다. 말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카리스가 등장을 해서 조금 해결하고 뭐 싸우면 이렇게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모르니까 원래 리더였던 에이젝한테 보고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에이젝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살고 있대. 그래서 그걸로 갔더니 저기 농장이 있는데 거기 누워 있어. 에이젝이 이미 퍼렇게 돼가지고 이미 죽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때 저는 알았거든요.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카리스가 데비안치 짓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럼 그게 너무 범인이잖아. 이 새끼 5,000년 살았는데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 새끼 미스터리 영화 안 본 거지. 이게 소설 안 읽고 이러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 있어.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인 동료도 아무도 안 읽었나 봐. 몰라. 생각도 못했지. 자기들은 그렇게 한 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난 저 대사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누군가 이게 뭐, 무슨 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데비안치 짓이래. 내가 범인이다. 이런 거지.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카리스는 딴 데 보러 간 사이에 세르시가 에이젝 시체를 보다가 세르시 목에서 이상한 황금빛 뭐 구슬 같은 게 튀어나오더니 그걸 이제 세르시가 받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아르시엠이라고 하는 그 셀레스트리얼 얘네 보낸 애가 얘랑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에이젝은 그동안 요 구슬을 통해서 그 아리셴이라고 하는 셀레스티얼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지. 네. 지금은 아니네, 뭐 지금 뭐 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 조절을 하잖아. 시간 조절의 이유가 있었죠. 왜 이렇게 천천히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네. 밀 뭐 얘기하자면은 사실 뭐 지성체,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겠지, 인간이겠지. 지적 생명체라고 그쵸. 표현하더라고요. 그 지성체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얘네의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셀레스티얼이 탄생을 한다. 요거였어. 물론 이터널스는 몰랐어요. 그치 모르지. 기억이 몰랐어. 없으니까. 게다가 굉장히 지구에 애착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에이젝이 사실 사망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지. 그쵸. 얘가 사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아리시엠한테 반발을 하려고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잖아. 그쵸. 범인한테. 자, 그 이유도 좀 재밌긴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어벤져스랑 연관이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가면서 인간들이 우리 관여 안 했다고 하잖아. 왜 그동안 안 나왔어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 네. 데비안치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숨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켜는 봤던 거야. 근데 어벤져스 애들이 결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타노스를 처치하면서 해결을 했어. 거기에 AJ 감동을 먹은 거야. 그래서
지구인들은 굉장히 힘이 있고 얘네들 살려들만 가치가 있고 나는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등장을 했어도 한 토르 수준에서 10명 다 발렸을 것 같지 않아? 그건 토르랑 토르랑 합쳐도 토르를 못 이겨. 토르랑 어차피. 헐크 나왔으면 그냥 끝났어. 헐크, 토르, 로키까지 있으면 얘네 다 발렸지 뭐. 이미 뭐 로키는 뭐 한 방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로키는 우리 존재- 중에 최약체지.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어서 뭐 힘을 떠나서 어쨌든 인간에게 되게 감화가 됐다. 이게 얘네들이 결국은 그 셀레스티얼에게 반발하는 그 근거가 되잖아. 네. 굉장한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셀레스티얼은 그냥 기생충이잖아. 그 별에서 기생해가지고 에너지 빨아먹고 살아나는. 그렇죠. 전혀 긍정할 수 없는데 얘네가 말하는 것들은 그런데 얘네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새 생명이 셀레스티얼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뭐 몇백억의 어떤 생명체들이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왜냐면 그걸 통해서 은하계가 탄생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니까 뭐 요 얘기는 후반부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네. 하고 요 일행은 그래서 일단 일행을 모으러 가기로 해. 왜냐면 네. 아르셈이 이제 때가 됐다고 뭐 약간 지시를 내려서 이제 사람들 모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킹고라고 하는 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에서 무비스타로 활동하고 있었고 뭐 상황 듣더니 합류해. 그리고 거기 뭐 집사 뭐 카룬이라는 애도 와서 뭐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계속 옆에 끼죠. 카로는 이미 비밀을 알고 있대. 자기가 이터널스라는 거. 너무 많이 얘기했어 이 킹고가. 몇십 년 동안 집사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로 가. 거기에는 이제 길가메시랑 테나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미 데뷔한 지 시차가 널브러져 있네? 보니까 길가메시가 이미 한 놈 온 걸 격퇴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데뷔한치를 보고 테나가 또 발작을 일으켰대. 그래서 뭐 스프라이트가 가서 환상을 또 보여줘가지고 테나를 일단 진정시키고 아이셈이랑 이때 세르시가 또 연결을 되면서 그 진실을 알게 되죠. 아까 강 기자가 얘기했던 그 모든 진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셈도 좀 뭐 신적 존재라고 하는데 얘도 너무 사람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줘. 그러면은 얘가 납득하고 날 계속 도와주겠거니 했는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사실은 뭐 인공 생명체고 임무가 종료할 때 기억을 삭제되는 거고 그래서 테나가 저렇게 된 것도 사실은 이상 현상이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심지어 데뷔한츠도 이 아르셈이 만든 거였고 얘가 위험한 건 사실 지적 생명체를 먹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말은 예정된 거다.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협조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까라면 까라 이거지. 자기가 창조한 건데 너무 자유의지가 강한 걸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도면은. 그래서 아마 힘을 좀 분산해서 줘서 굉장히 그 다양성의 어떤 기반을 두고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초반에 이제 그런 백남들의 특히 백남들 비판이 있었던 게 뭐냐. 원래 이터널스는 다 뭐 백인, 남자 위주. 마카리도 사실 남자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됐냐? 심지어 뭐 농인도 있어, 애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우리가 지금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류의 어떻게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으로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더 정확히 나오는 거지. 아 그러네. 그리고 저는 살짝 그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전체 주제 자체가 약간 낙태 느낌과 좀 많이 맞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태가 뭐냐면 낙태죄라는 게 있었지 폐지가 됐지만, 그러니까 산모한테만 죄를 물리는 거야. 뭐 혼자 만든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명을 했는데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산모를 비난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게 거의 셀레스티얼의 논리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뭐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목숨을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그 산모의 건강이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구의 어떤 뭐 영존이나 뭐 지구인들의 삶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지금의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어떤 그 생명에 힘을 실어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낙태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바라보게도 만들고 비판도 하게 하는 뭐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협소한 의미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도 좀 다가왔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싸우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지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렬해진 거는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의 어떤 능력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아마 그게 기획이 돼 있었다면 이런 의미를 뭐 반영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그 지구인 내지는 지구가 가장 중요한 입장인데 옆에서 왈가왈부 하잖아. 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셀레스티얼 안 나오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뭐 몇백억의 생명체가 목숨을 잃어. 없어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랑도 좀 상통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드루이그를 만나러 아마존에 갑니다. 가니까 얘가 거기서 왕놀이 하고 있지. 애들을 막 세뇌시켜가지고. 아, 진짜 교회도 있고 뭐 있더라고. 그래서 뭐 왕놀이 하고 있는 거를 막 애들이랑 막 티격태격 하는 거에 드루이그는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막 이게 좋아. 인간 뭐하러 지켜줘. 막 이런 얘기하는 와중에 데비안츠가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테나가 발작을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가메 씨가 그걸 지키려고 혼자 싸우다가 뭐 결국 뭐 사망할 수순이니까 여기서 죽죠.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능력도 데비안츠가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팔이 갑자기 바뀌잖아. 막 우 하면서 번쩍번쩍거리고. 뭔가 흡수할 때마다 좀 더 인간형에 가깝게 변하게 되지. 그리고 말을 잘하게 돼. 지능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르시가 능력을 개화하는 게 나와. 원래 이제 데비안츠를 약간 그 고체화시키는. 그렇지. 물에 빠뜨렸다가 뭐 얼음 얼리나? 같은 걸로 만들어서 했는데 나무가 됐어. 원래는 할 수 없었던 능력인데 이제 그쵸.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됐다. 뭐야 어떻게 했어? 나도 몰라. 그런 느낌이지. 너무 손쉽게 넘어가는데. 모르지만 됐어. 그래서 요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태어나려는 셀레스티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때 뭐 마동석이 그 마지막 유언처럼 그 테나한테 뭐 나를 기억하라고 뭐 그런 얘기를 남기고 죽죠. Remember. 중요한 얘기야? 아 이게 나중에 중요한 얘기로 다가오죠. Remember. 테나가 그 얘기 듣고 응? 정신 차리고. 사랑의 힘이거든. 네, 사랑이야. 역시 여기서 노인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노인 포지션이다 테나가. 깜빡깜빡한다니까요. 막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길가메시를 화장하고 이제 다시 떠납니다. 뭐 기계 인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불에 타는 소재였나 봐. 기계 아니라고. 내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려다가 기계가 합성 아니죠. 유기물. 그치. 그쵸. 합성 유기물이었나? 그냥 인공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태어난 생명체라는 거지 기계는 아니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네. 가까운 거겠지. 그리고 이제 뭐 파스토스랑 마카레도 이제 합류하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뭐 파스토스는 뭐 이 장면 때문에 아마 이 영화가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에 막 자책하던 파스토스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 장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생명을 죽인 것 자체는 잘못. 그러니까 파스토스를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 과학이 발전하면 무조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투하를 해서 그 주변이 폐허가 된 걸 보여주고 이제 절망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 그래. 난 이 장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 파스토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과학으로 봤을 때.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요 시나리오 작가가 일본계인데 입을 잘못한 거지. 아 그래요? 네, 자기 털었는데. 가족들이랑 이 원폭 투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걸 담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투사를 하더라고. 마치 이제 그 뭐 홀로코스트처럼 그 유대인 후예들이 자기 아버지가 겪은 뭐 쥐 같은 만화도 있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자기를 막 투사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불필요하지. 왜 거기 자살골을- 왜 폭탄을 투하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나치를 죽였어. 아, 내 나치의 후예로서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 요 장면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시 말하자면 시나리오 작가가 입을 잘못 털었다. 그래서 그냥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저게 논란이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그리고 파스토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가족들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걔네도 어떻게 설득해서 잘 데려오고 그리고 이라크의 우주선 안에 있던 마카리도 이제 만나서 합류를 합니다.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 그러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산 거잖아요. 마카리는 우주선 안에 5천 년 동안 있었던 거야?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유물 모았죠.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컬렉터였잖아요. 다 모아놨다고. 컬렉팅한 걸 딱 보니까 이제 칼이 있었어. 네. 거기서 이거 에보니 블레이드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엑스칼리버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와. 자, 그래서 그러네. 쿠키 형성에 나오는 게 에보니 그게, 블레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구를 지키기로 한 이제 일행들은 이제 막 계획을 짜죠. 세르시는 이미 이제 지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지키겠다라고 모두에게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파스토스가 계획을 짜서 얘기를 합니다. 이터너스 모두의 힘을 한 명한테 모아서 이제 힘을 증폭시킨 다음에 드루이그가 그 힘으로 셀레스티어를 재워버리자. 그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원안이야. 플랜 A지.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얘기를 했는데 세르시가 그 개화한 그 힘 그걸 가지고 셀레스티어를 죽여버리자 그냥 물질 변환시켜서 이게 플랜 B인데
세르시가 자신이 없어서 일단 이건 보류하자 정도로 마무리하고 일단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파스토스가 만들어낸 게 유니마인드라고 해서 네. 이터널스의 힘을 모으면 뭔가 할 때 될 것처럼 얘는 다 합쳐야지만 되는 거야. 한 타스 모아야지 돼. 세트 효과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이카리스가 얘가 이제 흑막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사실 뭐 에이젝을 죽인 것도 얘였고 그러니까 얘는 셀레스티얼의 계획에 공감을 한 거야. 그렇게요. 어처구 좀 지시만 내렸는데 공감을 하는 애가 공감을 있어. 했어. 그 왜냐면 데뷔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그 산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애는 태어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였던 거지. 그리고 그 앞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데비안츠도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뭐 빙하 속에 뭐 있던 뭐 생명체가 녹으면서 살아나왔다. 뭐 이런 거였죠. 그쵸. 요즘에 그거 같아. 빙하 속에 숨어있던 병균도 막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 둘리 아니야 이 정도면? 아이씨. 둘 얘기하지 마. 외로워. 캡틴 아메리카 아닌가요, 사실은? 아, 그래? 숨어있던 다 있네. 애들이 많네. 아. 둘리랑 케바랑 붙는 거 보고 싶다. 둘리는 당연하지. 현실 조작 능력이 그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터너스가 이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킹고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자기는 이카리스에 동조하지만 니네랑 싸우고 싫다 해서 그냥 일행에서 이탈하고 이카리스랑 스프라이트는 이제 아리셈을 따르기로 하죠. 스프라이트는 사실 이카리스를 좋아해서 따르는 거였죠. 맞아요. 이때 배신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킹고만 알고 있잖아. 네. 너희 몰랐어? 그치. 이런 멍청한 것들. 5,000년을 좋아했어.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잖아. 피터팬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피터팬이 있고 wendy가 있고 웬디는 이제 세르시였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멤버는 팅커벨이 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좀 균형이 맞는 것 같긴 하죠. 뭐 어쨌든 이카리스가 좀 세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머전스가 일어날 섬으로 가죠. 계획대로 드루이그가 셀레스티얼을 재우는 거를 시도하는데 될 것 같았지만 이카리스가 공격을 해서 실패하죠. 나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재우는 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카루스를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시도한 게 이상하지 않았어? 방해할 거란 생각을 못 했나? 그렇죠. 다들? 예. 왜냐면은 협조할 거다. 우린 같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가족이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얘네 가족이잖아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가 지금 디즈니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스며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냥 대한 가족이지 얘네는. 그리고 얘를 실질적인 리더로 애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네가 이제 말 좀 해봐, 결정해봐.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세잖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얘가 방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이제 막는 장면이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네. 일단 막가리 때리고 그다음에 뭐 파스토스가 뭐 만들어 묶는 거 있었는데 드론 그게 같은 거 띄워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결정적이었죠. 사실은 구속하는데 효과적이었지. 네. 예, 멋있게 표현이 되기도 했고. 테나도 사실 싸우긴 했었는데 싸우다가 이때 갑자기 데비안츠가 등장해가지고 데비안츠랑 또 싸우지 테나는. 리멤버 때문에 풀려나가지고 이제 데비안츠를 죽이고. 너무 쉽게 죽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썩뚝 잘라버리잖아. X 한번 그으니까 끝나? 원래 찡 하면서 그거 알죠? 맨날 그 전에 나올 때도 이게 데뷔한체들이 타격은 좀 잘 버티는데 이런 긋는 거를 잘 못 버티고 다 죽었었잖아. 긋는 거에 약하구나. 애들이 긋는 거에 약해. 그렇구만. 비는 거. 이게 서울 사투리인가요? 그리고 잘 생각하면 이터널스들도 얘들이 맞는 거는 끝도 없거든. 어. 어디 한번 찔리면 사경을 헤매더라고 애들이. 그렇네. 아, 다들 사격에만. 셀레스티얼이 좀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리거나 비는 거에 약했구만. 칼이라는 게 이제 문명의 상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인류가 성장함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도구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대비가 안 됐나 보지. 어쨌든 세르시는 이제 직접 죽이러 가면서 스프라이트가 뭐 환상 일으킨 것도 이겨내고 갑니다. 그리고 파스토스가 그 힘 모으는 기계 그 유니마인드를 작동시키면서 다시 이터널스 전원이 힘이 세르시한테 모여. 그리고 셀레스텔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는 석화에서 남지 동상으로. 그래서 지금 지구 입장에서는 종말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건데 이게 시점상 분리 벌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얼마 안 된 시기야. 맞아요. 그래서 막 지진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바다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눈 6개짜리. 엄청난 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 손이랑 눈 6개짜리 얼굴이 나온 거잖아. 나오다가 걸렸어. 그래서 이머전스라고 해서 이 사건이 어쨌든 벌어지는 걸 보여주다가 진짜 석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이제 이카리스는 이제 자책하듯 태양으로 돌진해서 자살합니다. 이거는 제일 의외였어. 그거 왜 뭐 하나 했어? 터냈을 수도 있어요.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이터널스 2에서 막판에 갑자기 나 터냈다. 얼굴만 조금 화상 입은 얼굴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그 이카루스 신화에 딱 맞아서 죽었을 것 같고 죄책감이었겠지. 뭐 그런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7인가요? 7이나 되나요?
일단은 그러네. 에이젝 죽었고 그렇게 많이 안 죽었네. 이카리스 죽었고. 동석이 형 죽었고. 3명 죽었네. 3명 죽었잖아. 그래서 의외로 많이 살았다. 그렇네. 그리고 한 명은 리타이어. 그렇지. 스프라이트는 인간이 되었다. 세르시가 남은 힘을 모아서 인간으로 만들어줬지.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배우가 이제 계속 클 텐데 그치. 요 역할로 계속 쓸 수가 없거든. 네, 얼마 전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진. 그래서 나는 죽일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저거- 이유로. 하지만 그래. 뭐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돼? 그러니까. 세르시 이 대단한데. 타노스 힘을 모으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생각이 들어. 왜 영원한 존재가 굳이 어른이 되고 싶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에 뭐 지겨워서 그랬나 이제? 원본- 5천 년을 살아서? 그냥 원작이 그래서 그런 건가? 원작이 좀 옛날 만화고 그랬으니까. 아니 난 그런 거보다 이제 의미를 투여하는 거겠지. 지금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 중심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뭐 그 가치에 어디에 지금 중심을 매겨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셀레스티얼 말이 맞겠죠. 그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까지 뭔가 꼽혀야 될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종족을 바꾸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타노스가 종족이 바뀐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제 다 완료가 된 거잖아. 그렇죠. 네. 이제 에필로그에서 뭐 세르시는 뭐 현남친 데이니아 산책하는데 갑자기 잡혀가 그 큰 셀레스트리얼 아리시암한테. 멀리 오셨어. 뭐 금방 왔겠죠. 한 몇 걸음 걸으면 온 거 아니야? 와가지고 이때 뭐 데이니 뭐 나도 비밀이 많어 하면서 얘기를 하려는 찰나에 잡혀가지. 그리고 킹고랑 파스토스도 잡혀와. 다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 마치 심판 내릴 것처럼 니네 나한테 반항했지? 외출 금지야. 뭐 니네 기억을 뭐 분석해가지고 얘를 살려둘지 말지 결정할게. 뭐 그런 얘기하고 사라져. 그리고 자, 끝. 그 쿠키가 나오는데 그 우주선 타고 이제 가고 있잖아. 네. 나머지 애들이. 네. 근데 여기서 에로스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얘가 말할 때 타노스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음. 그럼 뭐야? 얘도 이터널이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럼 했어요. 타노스도 이터널이다. 네. 근데 전에는 분명히 타이탄 종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종족이 바뀌었구나. 그냥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아니 타이탄 종족에 숨어 살았던 거 아닐까? 그냥. 그래서 이게 나오는 순간 나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타노스가 정말 큰 그림을 그렸구나. 그러니까 되게 또라이라고만 생각했잖아. 전 우주에 왜 반을 날려? 시간 미친놈이? 벌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셀레스티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네. 지성체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버린 거야. 그럼 얘네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 네. 이런 큰 계획을 세웠구나 타노스님이. 타노스 사망! 경비하라.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맞지 않아? 그래 진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갑자기 타노스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런 거? 하고 이제 생각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타노스가 그 뭐지 이터널스에서 변한 거라면 아까 스프라이트를 굳이 인간이 아니라 되게 오래 살 수 있는 뭐 서리고인 종족이나 이런 종족으로 만들어줬으면 훨씬 오래 살 수 있지 얘네가 않았을까? 인간밖에 몰라. 지구인을 되게 동경했잖아. 그 그러니까.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굳이 학교 가겠다고 막 신나하고 있잖아. 응. 뭐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어쨌든 타노스가 또라이여서 그거를 이거 핑거 스냅을 한 게 아니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서 셀레스티얼과 대치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는데 거기까지 의도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법한 주제긴 하죠. 예,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늦춰졌기 때문에 이터널스가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또 뭐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내다본 미래가 뭐 몇 천만 개였잖아. 그 중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골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해결을 한 다음에 요게 또 벌어진단 말이야. 셀레스티에 태어난 이머전스가 벌어져. 요거까지 해결을 하려면은 일단 감화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건가? 그래서 오늘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까지 작가가 생각했을까? 안 했어. 모르겠을 것 같아. 이 타노스 얘기를 껴넣으면서 아 진짜 너무 잘 껴맞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작가가 이거다 하면서 넣은 거 아닐까? 시간을 벌었어. 그리고 이제 쿠키 두 번째 영상은 그 아까 남자친구 대인이 낡은 나무 케이스를 열면서 이제 거기 보니까 천으로 둘둘 싼 검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강 기자가 얘기했던 그 검이죠. 에보니 블레이드고 그럼 얘는 블랙 나이트다. 블랙 나이트일지 아닐지는 살짝 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근데 요 시즌에 정도 배우가 나는데 그 시즌 1에 너무 비중이 없었어. 그리고 이때 그 시즌 뒤에서 원에 일편에. 누군가 얘기를 걸잖아요. 그 사람이 마오샬라 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블레이드로 나오게 될
아,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요? 네. 또 그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다들 알았대?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보다가 대단한 검색해보니까.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도 한국 배우가 얘기하면 또 맞아. 알잖아. 너 이병헌 알았다며. 나 알았지. 너무 친하잖아. 그렇죠. I'm speaking. 그리고 요 쿠키가 나오기 전에 이 대인이 계속 입을 터는데 나는 약간 농담하는 줄 알았어. 사실 우리 가문도 그러니까요. 저도 막 이래가지고. 존 스노우의 느낌 나요. 우리 가문이 북부왕국이야. 내가 북부의 왕이거든. 약간 그런 개그를 하는 건가? 자꾸 왜냐면 그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뭐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잖아. 네, 그래서 약간 개그 포인트로 전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얘도 결국은 뭐 주연급으로 뭔가 나올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왕자의 게임도 끝났고. 그렇지. 시간 많지. 왕자의 게임으로 데뷔한 배우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트 해니턴인데 그 이름보다 존 스노우라고 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나중에 존 스노우만 생각나지 이름은 생각 안 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 별명은 그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 윤호나 씨.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영화 이터널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곧 뭐 디플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12월 한 중순쯤이면은 뭐 업로드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여전히 극장에 걸려 있기도 하죠. 워낙 근데 이제 12월에 좀 센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뭐가 나오죠? 스파이더맨 나오고 아하. 매트릭스 뭐 리저렉션도 나오고 아하. 뭐 기타 등등. 정확히 이제 예정이 안 된 게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것 같아. 음. 일단 스파이더맨은 결정을 했더라고. 15일로. 이제 다른 애들도 결정을 하겠지.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이터널스를 뭐 패스하고 본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 주변에 보면. 아 진짜? 왜?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우리 또 뱀이 싫어한다. 뭐 이러면서 뱀이 물었다. 또 뭐 이러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전혀 슈퍼히어로 영화 무관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독특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마블이 약간 그런 예술 감독들을 많이 좀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연출하고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 가족주의로 흘러가는 거는 조금 보기 싫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약간은 뭐 우리가 바라는 선으로만 쭉 직진하는 게 아니라 뭐 꺾어서 막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다 또 이제 한 줄 평 준비하고 있구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도 생각을 안 했네. 그럼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자기소개 시간. 난 그 금색 쓰는 게 너무 이뻤어. 진짜 화면에서 그렇네. 잘 쓰더라고. 맞아요. 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씨 졌다. 이터널스 인간들의 세상에 감화되다. 저도 그냥 지금 바로 떠오른 건데 슈퍼 히어로물의 다양성을 잘 덧칠하다. 슈퍼히어로. 슈퍼? 슈퍼히어로. 나만 하면 되는 거야? 꼴찌네. 어씨. 내디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 인간보다 인간적인 초인들이 결국 인간의 손을 들다. 저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화되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더 굉장히 멋있어.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좋아요. 자 한 줄 평도 이렇게 해봤고 네. 자 마치기 전에 예고를 하자면 네. 자 294화부터는 문제작. 너무 화제 작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안 할 수가 그래요. 없는 작품이죠.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네. 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맞춰봅시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레.